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누구야? 거기 누구 없어? 제발. 이 아이만은. 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내는 서람풍 속에서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온몸의 세포가 그 절규를 감지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 헤매던 순자의 발이 얼어붙은 바위 틈에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보랏빛 루비가 박힌 은빛 회중시계를 움켜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피부는 이미 죽음에 새긴 푸른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작은 몸뚱이, 숨결도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순자는 본능적으로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모조리 아이에게 전달하듯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아이를 밀착시킨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순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라.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가슴팍에서 미약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적. 갓난아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그 울음은 점점 커져갔고 순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달빛 식당으로 돌아온 순자는 아이를 아궁이 옆에 눕히고 온 힘을 다해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간호한 끝에 아이는 완전히 체온을 되찾았습니다. 새벽녘 아이를 내려다보던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어머니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 그 사람의 눈에서 나를 보게 될 거다. 순자의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쥐고 있던 회중시계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보랏빛 루비가 새벽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운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랑이, 하늘이 내린 밝은 아이. 내 이름은 하랑이야. 순자 씨, 정신 차리시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웬 업보를 자청합니까? 마을 이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식당 앞 평상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설산에서 아이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잖소. 혹시 무슨 사연이 있어서 버린 아이일 수도 있고. 맞소. 요즘 세상에 산속에 아이를 버린다는 게 정상입니까? 필시 무슨 저주라도 있는 거 아니오? 순자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역시 밤마다 같은 질문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달빛 식당은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람에 누운 하랑이가 작은 주먹을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자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하랑이의 눈망울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투명한 눈빛 속에서 순자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사랑은 조건이 아니란다. 내가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너를 살릴 거야. 순자는 하랑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순자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그 박동은 점점 순자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자신이 이 아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자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이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순자 씨, 정말 후회 없겠소? 후회는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전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하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당신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 아이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하랑이 곁에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절망이 엄습해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랑이의 작은 손이 순자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을. 선생님, 하랑이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박 선생이 교무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안경을 고쳤으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칠판 가득 숫자와 기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랑이는 분필을 쥔 채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계산식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칠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회기 분석이잖아. 칠판에는 지난 한 달간의 날씨 데이터와 순자의 식당 매출액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온, 습도, 강수량에 따른 손님 수의 변화, 그리고 그에 맞는 최적의 식재료 구매량까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랑아, 이걸 내가 다 계산한 거니? 하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하셔서요. 그래서 언제 손님이 많이 오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적지만 한 명당 주문량이 많고, 맑은 날은 손님은 많은데 주문량이 적더라고요. 박 선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암산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랑이는 숫자 너머의 패턴을 읽고 그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은 달빛 식당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 하랑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아니, 특별하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저는 30년간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천재는 처음 봅니다.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박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재라니요? 하랑이는 그냥 숫자, 계산을 좀 잘할 뿐인데. 아닙니다. 하랑이는 숫자로 세상을 읽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주신다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은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대학원 수준의 통계학 책입니다. 하랑이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순자가 망설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하랑이에게 그 책을 건넸습니다. 하랑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책을 펼치자마자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듯이. 엄마,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 나온 공식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눈 속에서 구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랑이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이 하랑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순자는 하랑이가 잠든 뒤 오랫동안 은빛 회중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랏빛 루비가 촛불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는 어떤 예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의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하랑이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순자 씨, 이제 끝났습니다. 한식 체인점이 바로 앞에 들어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식당 단골 손님인 김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 식당 맞은편에는 거대한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울 한정식, 전국 200개 체인점을 보유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랑이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비며 생활비며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마저 문을 닫아야 한다니. 엄마, 걱정 마세요. 하랑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하랑이는 일주일 동안 식당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님들의 방문 시간, 주문 메뉴, 날씨, 요일별 패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에게서 빌린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하랑이가 환하게 웃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점심시간보다 이른 오전 11시나 늦은 오후 3시에 주로 오세요.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서 한울 한정식은 점심시간 손님을 노리는 곳이에요. 빠르고 깔끔한 식사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타깃이죠. 하지만 우리 손님들은 달라요. 천천히 옛날 맛을 그리워하며 따뜻한 대화를 원하세요. 하랑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절 인연 곰탕을 제안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사골을 72시간 고아서 만드는 진한 곰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메뉴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네.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끼리 자리를 배치해드리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 비슷한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연결해드리면 우리 식당이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사랑방이 되는 거죠. 순자는 하랑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메뉴판을 바꾸고 테이블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울 한정식이 문을 열었지만 달빛 식당의 손님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달빛 식당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쁨으로 이 작은 식당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식당이 장사가 정말 잘 되네요. 다 하랑이 덕분이에요. 우리 하랑이가 머리를 굴려서. 순자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랑이의 재능이 이 작은 마을에 묶여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랑아, 축하한다. 전국 과학 인재 컨퍼런스에 선발됐어. 박 선생이 합격증을 들고 달빛 식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순자와 하랑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국에서 단 50명만 선발되는 행사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야.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컨퍼런스 당일 순자는 하랑이에게 깨끗이 다린 흰 셔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목에 보랏빛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뜬 목도리였습니다. 하랑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을 보여주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은 화려했습니다. 하랑이는 처음 보는 대도시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강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조 강연자는 강도훈 의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IT 기업 강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도훈은 무대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천재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재를 타고난 재능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다릅니다. 천재는 숫자 너머의 의미를 읽는 사람입니다. 하랑이는 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랑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도훈이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보랏빛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랑이가 말을 이어가는 순간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질문을 던지는 방식,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안경을 올리는 습관. 모든 것이 10년 전 사라진 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하랑이의 질문에 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도훈은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랑 마이너스 강원도 초등학교,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오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십시오. 출생기록,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의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냥 특별한 인재라 관심이 가서 그럽니다. 하지만 도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목도리, 미니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안경을 올리는 습관, 미니의 버릇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니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미니의 목에는 보랏빛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미니, 설마 그 아이가. 혹시 이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설마. 의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도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하랑이의 출생 기록은 없었습니다. 단지 10년 전 겨울 오순자가 설산에서 발견했다는 증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강원도 군 백석산 중턱입니다. 오순자의 어머니 산소 근처라고 합니다. 도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백석산, 그곳은 10년 전 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습니다. 도훈은 즉시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달빛 식당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도훈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허리가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랑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랑이를요? 무슨 일로? 혹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훈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랏빛 루비가 박힌 은빛 회중식의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시계는 제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에게 준 가문의 갑오입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랑이 아버지입니다. 도훈은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와 민희는 대학 시절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숙부는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고 민희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민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제게 피해가 갈까봐 숙부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희는 백석산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희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하랑이 엄마는? 그 추운 눈밭에서. 네. 민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하랑이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랑이는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훈은 하랑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하랑아. 나는. 도훈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하랑이의 얼굴에서 민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똑같은 눈빛.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랑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훈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회중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 엄마가, 네 친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했던 선물이야. 네가 태어나면 주려고 했던. 하랑이는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랑이가 다시 도훈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매일 식당을 찾아와 하랑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최신 과학책을 선물했습니다. 하랑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도훈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순자 씨,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도훈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랑이는 이미 잠든 후였습니다. 하랑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랑이는 이미 과학영재학교 입학이 확정됐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의 멘토들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께서는 당연히 하랑이의 어머니이십니다. 양육권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랑이의 미래를 위해서 압니다. 순자가 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랑이가 이 좁은 산골에서 평생을 보낼 아이가 아니라는 걸, 더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할 아이라는 걸.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하랑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랑이 교육비로 모아둔 돈입니다. 가져가세요. 순자 씨,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랑이에게 친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하랑이를 사랑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아이를 지켰는지,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은 이 산골 엄마 생각도 나게 해주세요. 도훈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미니보다 저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하랑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하랑이를 깨웠습니다. 하랑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랑이는 순자의 붉게 부은 눈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하랑아, 너는 이제 아빠를 따라 서울로 가야 해. 싫어요. 저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하랑아, 들어봐. 넌 이제 큰 바다로 나갈 고래란다. 이 작은 웅덩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순자는 하랑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는 이 식당을 지켜야 해. 그리고 너를 기다려야 해. 내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엄마, 하랑아, 약속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랑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하랑이의 목에 보랏빛 목도리를 다시 둘러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뜨기 시작한 거야. 내가 추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목도리를 만지렴. 그러면 엄마의 따뜻함이 느껴질 거야. 차가 출발하는 순간 하랑이는 뒷창을 통해 손을 흔드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랑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순자는 하랑이의 방에 들어가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눈 속에서 아이를 발견했던 날, 첫 걸음마를 뗐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하랑아, 엄마는 괜찮아. 넌 꼭 행복해야 해. 12년이 흘렀습니다. 하랑은 과학영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거쳐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살의 나이에 획기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랑, 구글이 당신의 알고리즘에 5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랑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제 알고리즘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하랑의 집무실은 초연대식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하랑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책상 한복판에 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싹 마른 산나물 한 줌과 색이 바랜 보랏빛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매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랑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엄마, 하랑은 매일 밤 강원도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하지만 정작 하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 하랑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랑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인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순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겠니? 벌써 2년째 못 갔잖니. 하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제가 성공하면 엄마가 행복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곁에 없으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도우는 하랑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랑아, 순자 엄마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 성공이 아니라 내 행복이야. 그분은 12년 전 너를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니? 하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엄마께 당당하게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걸 이뤄야 할 것 같아요. 하랑아,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순자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네가 곁에 있어주는 걸 거야. 그날 밤 하랑은 오랜만에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랑아,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곧 갈게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선물은 무슨. 내가 건강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지. 전화를 끊은 후 하랑은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재단을 만들기로. 이름은 어머니의 숲.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그들을 키워준 양육자들을 지원하는 재단. 이게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랑은 밤새 재단 설립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었습니다. 12년 전 하랑을 발견했던 그 계절. 도훈의 차가 달빛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랑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문, 구석에 놓인 화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서 나오는 순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하랑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랑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랑아. 우리 하랑이. 두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랑아, 우리 하랑이.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순자의 작아진 몸, 앙상해진 어깨. 하랑은 엄마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야. 내가 온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순자는 하랑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랑을 키웠던 이장님, 박 선생님, 단골 손님들 모두 하랑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하랑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줄 알았지. 순자 씨 복이 정말 많아. 이런 자식을 뒀으니.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랑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12년간 홀로 감당해온 그리움을. 다음 날 아침 하랑은 순자를 마을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랑이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숲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아이들을 키운 양육자분들을 지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바로 이 마을입니다. 달빛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또한 하랑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순자 어머니께 평생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 첫 수익금 전부를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랑아, 이게 무슨... 하랑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한 건 아버지의 피였지만 저를 만든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똑똑한 기계에 불과했을 겁니다. 도은도 다가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하랑이를 살려주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자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랑이는 제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당신들 둘 다 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달빛 식당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랑이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엄마, 이 맛. 12년 전 그대로예요. 내가 매일 연습했거든. 네가 돌아왔을 때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년간 엄마는 자신을 기다리며 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하랑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하세요? 상자 안에는 은빛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하랑이 쥐고 있던 바로 그 시계. 보랏빛 루비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 그때 그대로네. 도훈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미니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준 거였어요. 그 안에 우리의 약속이 담겨 있었죠. 약속이요? 그래요. 미니는 이 시계를 받으며 말했어요. 도훈 씨,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시계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녹슬어 멈춰있던 시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뒷면에 미세한 홈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훈이 홈을 따라 힘을 주자 시계 뒷면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기계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태엽식 음악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설마. 하랑이 도훈에게서 시계를 받아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잡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 씨. 도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제가 원했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우리 아이를 구해준 거겠죠. 순자와 하랑은 숨을 죽이며 시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훈 씨, 만약 누군가 우리 아이를 구했다면 그분은 당신과 나보다 더 위대한 부모예요. 저는 아이에게 생명을 줬지만 그분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셨을 테니까요. 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분명 아름다운 아이일 거야. 도훈 씨를 닮았다면 똑똑할 거고 나를 닮았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거야. 하랑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부탁이야. 널 키워준 분의 손을 절대 놓지 마. 그분이야말로 진짜 엄마란다. 혈육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너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사랑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아들아, 사랑해. 엄마가. 음악 상자의 태엽이 다 풀리며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꽃, 복사꽃이 한겨울인데도 막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복사꽃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분홍빛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하랑도 놀라 일어섰습니다. 복사꽃은 봄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필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니가 보낸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걸 축복하려고. 복사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세 사람을 감싸며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축복 같았습니다. 순자는 하랑을 꽉 껴안았습니다. 하랑아, 네 엄마가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있어. 하랑은 순자의 품에서 그리고 도훈의 품에서 12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복사꽃잎이 내리는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하랑은 은빛 회중시계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랑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랏빛 스카프를 두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엄마, 하랑아, 잘 자랐구나. 넌 내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이야. 엄마, 괜찮아, 하랑아. 넌 2명의 엄마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아이야. 그리고 훌륭한 아빠도 있잖니. 이제 행복해도 돼.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아. 미니가 하랑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랑은 느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자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임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식당 마당에 복사나무가 여전히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울의 기적, 사랑의 기적.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순자와 도훈과 하랑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설산의 비극은 이렇게 보랏빛 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이별은 만남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